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곳곳에 보이는 단풍들이 이제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단풍은 이번 달 말에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을 이용해 단풍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37만 7천 원으로 전날 대비 6.43%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5만 8천 원으로 전날 대비 5.92%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38만 3,100원으로 전날 대비 4.99% 상승했고요. 리플이 248원으로 전날 대비 1.20%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6만 9,270원으로 전날 대비 2.27%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10만 2,190원으로 전날 대비 2.04%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3,070원으로 전날 대비 5.32% 상승했고요. 퀀텀이 13,090원으로 전날 대비 2.35%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비씨, 오늘 저와 스위스로 여행 가실래요? 갑자기 무슨 소리죠? 제가 오늘 이 스위스의 재미난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스위스의 한 숲인데요. 나무가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런 숲길을 따라 들어가 보다 보면은 짠! 하고 이런 벙커 입구가 나와요. 뭐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1947년에 만들어진 육군 비밀본부로 사용된 벙커 입구입니다. 자, 입구를 들어가 보면은 100m 정도의 통로 하나가 나오는데 깊이가 무려 320m 정도나 됩니다. 꽤 깊죠? 네, 진짜 깊네요. 네, 이 통로 끝에는 또 이렇게 빨간 문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엄청나게 튼튼해 보이죠? 와, 진짜 튼튼해 보이는데 뭐 지하 와인 저장고인가요? 아쉽게도 와인 저장고는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로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입구로 들어가면은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말씀드리면 여기 은비씨 비트코인 지갑 있죠? 네, 있어요. 네, 그 지갑에 개인 키를 바로 이곳에 저장을 해두는 것입니다. 아니, 개인 키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산속의 강철문까지 정말 과한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억이나 몇백억에 달하는 비트코인 돈, 큰 자금을 비트코인 이 지갑에 넣고 있다가 개인 키가 분실됐을 경우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완전 행망이죠. 그렇습니다. 좌절이죠. 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자금, 개인 키를 바로 이곳에 저장을 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핵폭탄이 터지든 뭐 EMP 충격파가 오든 외부 충격에도 끄떡 없는 것이고요. 외부와 단절돼 있어서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회사에서 운영하는 바로 그런 개인 키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걸 보면 진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 키는 더 안전한 곳에 저장돼 있어요.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요? 어디요? 네, 내 마음속에 저장. 비트코인은 바로 벙커 그리고 이런 곳에 저장해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차트 보면서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어제 시장에서 9%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또 제기가 되면서 너무 심한 하락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고요. 자, 그 밖에 이제 UBS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상품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새롭게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공급이 과잉이다. 하지만 수요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제한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화폐 자체 내에서도 무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마다 조금씩 다른데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주류 화폐들은 화폐 발행량이 1년에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제한을 주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한 암호화폐 내에서는 무제한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는 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추세 전환이 이뤄졌고요. 어제 12시, 밤 12시 넘어가는 시점부터 강하게 좀 전환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버냉키 전 FRB 의장의 찬물을 끼얹는 발언,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또 리플의 수요일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괜시리 또 수심에 투자 심리에 자극을 해서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은 다행히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1위답게 암호화폐 거래가 점점 안전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합법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었죠. 그런데 일본에선 똑같은 결제 서비스라도 은행은 은행법을, 전자화폐는 자금 결제법 규정을 적용해 조금 혼란스러웠는데요. 금융청은 현행 금융법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해 관련 법제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은 재정비에 201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코인체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정부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거래하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세금 징수 기관에서 회사가 내는 세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에서 암호화폐로 체납금 납부를 허용한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것인데요. 스웨덴 언론에 따르면 한 기업은 이미 세금을 0.6 비트코인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납부된 비트코인은 현지 경매소로 넘겨져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 정부에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스웨덴은 종이화폐를 없애기 위해 가장 앞장서는 국가죠.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와 모바일 결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스웨덴의 이러한 환경이 암호화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한국지급결제학회와 한국재무학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 심포지엄을 엽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의 주제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결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인데요. 국내 금융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향을 찾아보는 자리로 윤성관 한국은행 팀장과 한준성 KB 하나금융지주 부사장들이 여러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지급결제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참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지난달 암스테르담과 베를린에서 첫 솔로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월드스타 지드래곤의 파급력은 엄청나죠. 그런데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을 암호화폐로도 판매해 큰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티켓은 물론이고 지드래곤의 관련 상품과 콘텐츠도 구입 가능했는데요. 이 같은 암호화폐와 한류스타의 결합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네요. 너의 눈, 코, 입을 만지던 내 손길,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